안철수 의원에게 정말 제대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도망을 쳤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본인은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측근들을 데려다가 측근 스피커들이 치매가 어쩌고 이런 인신공격성 썸네일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오늘도 친한동훈계 패널들이 오전 라디오에 나와서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막말들을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쏟아냈는데 정작 본인은 또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한동훈 씨의 인터뷰를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황당하죠. 총선 압승이어서 정권 탈환하겠다. 보수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이다. 문장 하나하나 정말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2024년 총선 누구 때문에 대패했죠? 108석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당 대표 시절에 MB 정권 말 레임덕 시점이었죠. 그래서 지지율이 리얼미터 기준, ALS 기준으로 20%대까지 추락했던 그런 집권 여당의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과반 의석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거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한동훈 씨는 집권 2년차 여당 프리미엄이 작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까지 기록하고 있는 시점,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 지지율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8석을 했습니다. 108석. 황교안 대표가 탄핵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치렀던 결과보다도 못한 역대 최악의 여당치고 이렇게 폭망해 본 적이 없다. 시청자 여러분들, 총선이 야당이 유리하다라고 통상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여당이 총선에서 대체로 승리를 거둬왔습니다. 여당의 승리가 왜 높으냐? 여당 프리미엄을 똑바로 활용을 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저도 행정관으로 정책 총괄을 했었고요. 실무 총괄을 했었고요. 저희가 민생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청소년들이 자기 민증 속여가지고 술, 담배를 사도 자영업자들이 책임을 져왔습니다. 첫 번째 적발 시부터 바로 레드카드,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정상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2개월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은 장사 접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복수의 부처들이 얽혀 있어서 이전 정권들은 무능해서 해결을 못했던 것들, 저희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가부 그리고 기재부 그리고 식약처까지 실국장들 하루아침에 불러서 전부 다 해소를 했고요. 그와 같은 윤석열 정권의 좋은 정책들이 언론에서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했었죠. 그런데 한동훈 씨의 입에서는 그와 같은 정책적인 이야기, 단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정, 그리고 게이머 권익 보호,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보호를 하고 은행의 초과 이익을 10조 단위의 이익을 자영업자들에게 환수하는 등 민주당처럼 돈 뿌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자생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좋은 정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정부가 내는 기사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이 정부 정책을 얼마나 뒷받침하냐에 따라서 오죽하면 민주당에서도 선거 개입이다라고 고소고발한다고 난리를 피웠을 정도로 정말 좋은 정책들이 많았는데 한동훈 씨가 못 살려서 그때 여당 프리미엄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나중에 카운팅을 해보니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김건희 여사 이름만 2배가 넘게 언급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오명만 남겼죠. 선거 내내 이종섭, 황상무, 김건희 여사, 의료개혁, 의정 갈등 이런 네거티브한 키워드, 자폭하는 이야기들만 하면서 총선을 총체적으로 말아먹고 막판에는 2조 심판론, 여당이 야당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슬로건을 가져와서 총선을 역대급으로 말아먹었던 것이 한동훈 씨였는데 본인이 총선 압승을 이끌 적임자다라고 자기 어필을 하는 게 우리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분들께서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한 작태일까 한번 좀 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부 총질만 주구장창하다가 여당 프리미엄 써보지도 못하고 우리 당의 치부만 주구장창 들추다가 총선 말아먹은 한동훈 씨, 지금도 오만 보수 인사들만 들쑤시고 다니면서 사방의 분란만 일으키고 다니면서 도저히 보수 정원이란 키워드와는 매칭되지 않는 행보만 보이고 있는 한동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참 단어 하나도 길게 설명하게 만드는 재주는 있습니다. 너무 팩트와 프레임을 비틀어 버리니까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게 되네요. 한동훈 씨, 그냥 정부 말만 제대로 따라왔어도 우리 총선 때 이 지경은 안 됐습니다. 한동훈 씨가 아니라 그냥 비대위원장이 없었어도, 비대위원장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원들께서 공천하셨어도 130석은 하는 선거였습니다. 한동훈 씨 때문에 총선 폭망했는데 본인이 지금 총선 압승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 제가 민주당 관계자들과도요, 사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선 교류하고 소통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도 인정해요. 대외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만,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도 이광섭 비서실장이 카운터를 맡으면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민생토론회가 한참 활성화가 됐을 때, 저희가 증시 밸류업 정책부터 중도 소구력이 있는 좋은 정책들을 발굴했을 때 깜짝 놀랐다, 바짝 긴장했다, 그때 몇 달 동안 윤석열 정권 정말 팽팽 돌아갔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조차 극찬을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비판을 했으면서 똑같이 민생토론회 벤치마킹해서 오만 그 관료들 잡돌이하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책은 없고 잡돌이만 하는, 윤석열 정권 때 민생토론회와 비교했을 때 너무도 처참한 결과물 카피를 해서 가져왔죠.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했던 여당 대표 비대위원장 출신의 한동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황당합니다. 정권 탈환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을 늘 인용을 하죠. 우리 당은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깨끗하게 사라졌을 때 늘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동훈 씨가 여당 대표 하던 시절 저희 당 지지율,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늘 바닥을 기었고요. 한동훈 씨가 당정 갈등을 주도하면서 저희 당정 지지율이 동반 폭락을 했고요. 총선 말아먹으면서 지지율 폭락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설적으로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탄핵 국면으로 가면서 한동훈 씨가 쫓겨나고 나서 매스컴에서 사라지니까 공교롭게도 저희가 민주당의 지지율을 아득히 추월을 했죠. 그 이후에도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씨를 제명했을 때 저희 지지율이 가장 높게 올라왔고요. 지금도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헛소리만 하면서 올림픽공원 등의 장동혁 대표 중심의 뉴스가 주를 이루니까 다시 지지율이 올라오네요. 한동훈 씨는 무슨 근거로 본인이 보수 재건과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쓸데없는 얘기, 우리 당에 도움되지 않는 얘기, 민주당의 악재를 우리가 키워야 할 때, 우리가 민주당의 줄탄핵을 지적해야 될 때 한동훈 씨가 독대를 해달라, 여사 라인들을 뭐 경질을 해달라, 김건희 여사 활동을 좀 자중시켜달라, 이따위 소리나 하면서 여당의 잘못된 행태를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분탕만 치니까 그때 저희 지지율 쭉쭉 폭락하고 민주당의 폭주를 막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씨가 매스컴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떠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을 활용해서 이 한동훈 씨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가 아니라 좌파들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그냥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 보수 재건의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 탈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여러 저희 원내 의원들께서 그래도 한동훈이 치어리딩은 할 수 있지 않겠냐, 치어리더는 해라, 이재명이랑 싸우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저는 그 생각에도 좀 동의하지 않아요. 한동훈 씨는 그냥 매스컴의 그 이름 석자가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당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할 인물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2년 넘게 한동훈 씨를 겪으면서 경험칙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자, 보수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꿈이다. 이건 뭐 저희가 반박할 가치도 없겠죠. 본인이 멀쩡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라고 그렇게 당정 갈등 유발하고 탄핵시키는 데 앞장섰으면서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 민주당 관계자들도 한동훈 금메달이다, 박지원 의원, 한동훈 씨가 얼마나 예쁘면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지금도 민주당이 얼마나 한동훈 씨가 귀여우면, 한동훈 씨가 얼마나 민주당의 귀염둥이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 내란, 민주당의 논리대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리고 본인 자체가 반헌법적인 쌍한 국정운영 체제, 내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의혹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안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수의 꿈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서 정권 탈환하겠다, 있는 정권도 못 지키는 배신자가 정권 탈환하겠다라고 하는 코미디를 저희가 또 한동훈 씨의 인터뷰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고요. 자, 이 헤드라인만 가지고 저희가 벌써 15분을 떠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이렇게까지 사람의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유발하는 이런 키워드를 뽑아내는 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입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씨가 참 이 인터뷰에서도요, 또 패륜적인 이 단어들을 꺼내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비상계엄을 용기 있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을 합니다.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이 아니라 내가 공적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 얼마 전에 경향신문 인터뷰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이 나를 키웠다? 개똥 같은 소리다. 그 인터뷰 이것도 한번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한동훈이 한 발 더 나가서 이제는 그냥 지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네요. 한동훈 씨 참 궁금합니다. 그저 사적으로 오랜 인연이 있는 지인에게 무슨 염치로 법무부 장관 자리를 받고 정권의 인사검증을 본인이 주도를 하고 비대위원장을 하고 당대표를 했습니까? 이렇게 드라이한 관계였으면 받아먹지도 말았어야죠. 한동훈 씨 법무부 장관으로 선출되셨나요? 역대급 낙하산 아닙니까? 우리 헌정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이전 법무부 장관들 이력과 한동훈 씨 이력을 한번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보세요. 언감생심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낙하산이 아니면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 법무부 장관을 합니까?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 받을 건 다 받고 누릴 건 다 누리고 레드카펫에서 멋진 척은 다 하고 국무회의에서 혼자 맨날 제일 늦어가면서 도어 스태핑이나 하면서 본인이 국무위원장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텃세 부리고 다녔던 한동훈 씨가 이제 와서는 내가 계엄 막았고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에 불과하다, 이따위 표현이나 쓰는 게 참 많은 분들의 분노를 유발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인간 도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5급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2년 반 동안 6시 출근하고 밤 10시 퇴근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저는 행정관 일하면서 서울 밖에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지방선거 때도 한동훈 씨가 매일같이 헛소리나 하면서 선거 말아먹는 동안 한 표라도 더 받아오겠다고,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보수의 재원들이 정말 바닥밑을 기면서 처절하게 뛰었습니다. 그런 분들도요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거 아니라고 다소 서운하고 아쉬운 게 있더라도요 한동훈 씨처럼 이따위 발언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한동훈 씨는 명실공히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녹을 먹은 사람입니다. 본인이 무슨 정권 교체에 공이 있다고 법무부 장관으로 즉위하자마자 외려 우리 당 사람들, 나경원 의원이 법원에서조차 몇 년 동안 공판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 공판만 열고 결론 못 내고 있는 패스트트랙 사건 같은 것들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마치 약성 민원인 취급하듯이 폭로나하는 그런 패륜적 한동훈 씨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씨가 그 권력을 누리면서 영위하는 동안에, 호가호위하는 동안에 처절하게 뛰었다고요. 그런 우리도 한동훈 씨의 이런 배신 행위와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한 행위 때문에 수천 명의 정부 관계자들과 군 검경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고 통신조회를 당하고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면서 고통을 받아도요, 저희가 이렇게 한동훈 씨처럼 막말하면서 정권과 대통령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동지라고 하는 것이고 먹던 우물에 침 뱉지 않는 최소한의 조직 안에서의 인간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씨는 개똥 같은 소리라느니, 사적으로 오랜 관계가 있는 지인이라느니 이런 막가파 말이나 쏟아내면서 지난 정권에 먹던 우물에 침만 뱉는 것이 아니라 독극물을 타고 있다. 그러면서 무슨 보수의 꿈이 어떻고 대한민국의 꿈이 어떻고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다. 참 참혹한 광경을 또 여러분들께서 목도하고 계십니다. 인터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이끌어내는 거 한동훈 씨의 재능이라면 재능이겠습니다. 자, 한동훈 씨는 인터뷰에서 본인이 무슨 대단한 계엄을 또 막은 투사인 것처럼 또 안철수 의원의 지적에는 한마디 반박도 못하면서 유체이탈 화법 구사하고 있죠.
제가 딱 인터뷰를 보자마자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증언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이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해서 한동훈 씨 좋아하는 채널A에서 보도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비상계엄 사태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 계엄이 터질 거라고 하는 내용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자초지종을 알지 못했고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시기 전까지 그 한간의 의도를 전혀 읽을 수가 없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건요, 여야 공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는 이건 이준석 대표의 증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왕좌왕 혼란에 빠져 있을 때 날 보고 웃더라. 웃더라.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겠죠.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로 모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본인이 먼저 당사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동훈 씨는 그 자리에서 재촬영까지 해가며 종편 기자 한 명을 붙잡고 휴대폰 영상이나 찍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하던 그 시점에 한동훈 씨가 당초에 계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는지 일단 저는 드러난 정황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엄 사태 이후에 펼쳐진 여러 국면들만 보더라도 한동훈 씨 행보는 여러모로 기괴하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찬성한다고 했다가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여론 나빠지니까 다시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이런 한동훈 씨가 뭘 그렇게 용기 있게 계엄 막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지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에 본인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자각이 없거나 정말 수치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신이 했던 행동과 그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자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아무튼 나만 용기 있게 계엄 막았다. 사적 관계였기 때문에 공적 관계를 중시하는 나는 계엄 막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참 여러모로 대단한 인물이다 생각은 듭니다. 우리 보수진영에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다 평가를 하고요. 네, 그런 한동훈 씨가 이제는 창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 희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친한동훈계 스피커의 대부라고 해야 될까요? 조갑재 씨가 어제부터 갑자기 창당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대단히 응원을 하고 싶고요. 안철수 의원의 한방이 그만큼 뼈아팠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지점에 대해서 일단 첫째, 이 친한계 의원들의 개파 의원들의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방의 강도가 도를 넘었다. 저희가 어제 치매 썸네일 말씀드렸죠. 안철수 의원의 과거 건강상의 여러 우려점들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듯한 다분히 의도성이 읽히는 그런 썸네일들을 달고 능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개념 자체가 참 이분들은 특수해요.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 여기서 논조가 좀 오락가락 하시는데 자꾸 친한동훈계는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을 견제한다. 이런 프레임을 짭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북갑의 박민식 후보를 지원한 것이 한동훈을 견제한 거다. 이거는 정말 정당 당원당규의 어떤 개념을 새로 쓰는 이건 조직의 기초적인 개념을 새로 쓰는 그런 해괴한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당의 중진급 의원이 우리 당의 후보를 돕는 게 어떻게 무소속 한동훈 씨를 견제하는 게 됩니까? 무소속 한동훈 씨를 우리 당 후보를 패싱하고 돕는 그대들이 이상한 거죠. 그대들이 장동혁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하고 당원들의 당심을 부정하고 당의 선택을 부정하고 우리 지도부와 후보를 견제하고 배신을 한 거죠. 어떻게 안철수 의원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박민식 후보를 도왔다. 이따위 궤변이 튀어나옵니까? 이 친한동훈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이분들이 과연 일반적인 조직 생활이 가능한 분들인가? 정말 물음표가 듭니다. 제가 한지아 의원께도 참 새로운 표현을 배웠잖아요. 통보식 당론이다. 당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견이 찬반이 갈렸을 때 민주주의 사회는 어떻게 합니까? 다수결로 결정을 하죠. 정족수를 맞춰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합의제를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방향, 헌법을 비롯한 여러 규칙들을 정하고 우리가 때로는 찬성하지 않았더라도 다수가 찬성을 하면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조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지아 의원은 나는 당론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지킬 책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해당 행위를 하죠. 그런 논리라면
저도 이재명을 안 찍었기 때문에 저도 세금 안 내도 되고 저도 국방의 의무 안 해도 됩니까? 당최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저는 한동훈 씨를 비대위원장 찬성한 적이 없는데, 저는 한동훈 씨 그 개파 사람들이 비례대표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 찬성한 적이 없는데, 그럼 제가 우리 한지아 의원 의원자 빼고 C라고 불러드릴까요? 당최 좀 역지사지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당원들이 뽑은 후보를 돕는 것을 한동훈을 변제했다고 하고,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당론이니까 통보를 받았다라고 거부를 하고, 대체 이런 분들은 왜 조직 생활을 하실까요? 혼자 개인 플레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되시면 되잖아요. 탈당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조갑재 씨 얘기하는 것처럼 창당을 하세요. 이런 분들은요, 해당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조직적인 성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리 운영을 하나 해도, 학회 운영을 하나 해도, 회사나 단체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팀플레이 한 번만 해봤어도, 우리가 동의 안 했더라도 다수가 찬성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 한동훈 씨 이 측근들의 기괴한 행보 이어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참 파렴치하게도 조직의 룰을 지킬 생각은 없으면서 조직 밖에 나가서 자립할 용기도 없습니다. 참 이렇게 멋은 고사하고 염치가 없는 집단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직의 룰을 지키기 싫으면 자력으로 개인기로 승부를 하시면 되는데, 조갑재 씨가 창당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한동훈 개파 사람들이 일제히 언론 나와서 창당의 치읓자도 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지아 의원도 제가 그래 통보식 한지아 의원이지만 통보식 비례대표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의원이라고 불러드릴게요. 한지아 의원님, 오늘 또 SBS 그 한동훈 친구방송이라고 불리우는 또 라디오 나와서 창당 이야기 나온 적 없다 하고, 정성국 의원도 나와서 창당의 치읓자도 안 나왔다 얘기를 하고, 박정화 의원도 나와서 창당 생각해 본 적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김종혁 씨도 마찬가지로 창당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왜 피해자가 나가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실시간 시청자가 5,000분을 넘었습니다. 저희 최초로 5,000명 넘었는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몰입해서 설명드리는 나머지 숫자를 못 봤는데 5,300 지금 6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저희가 방송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창당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조직의 규칙, 조직의 질서, 당헌당규, 룰은 지킬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서 오히려 조직의 룰에 따라서 우리 당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견제를 했다 따위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면서 정작 창당할 생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친한동훈계의 실체다. 이렇게 반조직적인 자들이 자칭 소장 개혁 세력들이다. 우리 한동훈 씨는 대체 이런 분들을 데리고 무슨 총선 압승을 할 것이며 무슨 대권 탈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분들 지금 줄줄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 공천 국민추천제 비례대표로 밀어넣고 비대위원을 무슨 좌파 놀이터 같은 그런 비대위 꾸러기를 만들어 놓고 총선 다 말아먹은 사람이 또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피해자가 왜 나가야 되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나 하게 만들면서 무슨 총선 대승을 하고 정권 탈환을 합니까? 보수가 아닌데. 자, 피해자가 또 왜 나가야 하냐? 어처구니가 없죠? 피해자? 누가 피해자입니까? 한동훈 씨의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범죄 사태 때문에 상처 입고 피해받은 정치인들, 정권을 빼앗기고 수천 명의 수사를 받고 출국금지를 당하고 통신조회 당하는 이런 우리 당에 있는 재원들이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떵떵거리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사적으로 오랜 관계를 지닌 지인 낙하산 혜택은 다 받아놓고 나는 계엄 막았다, 당신들은 계엄 옹호했다, 내란 동조했다, 프레임 씌우기 바쁜 한동훈 씨가 피해자입니까?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 좀 상식에 맞는 말씀을 하셔야죠. 누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제명당한 게 피해를 본 겁니까? 제명 왜 당했는데요? 이유선 당무감사위원장의 현재 주장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도 안 받은 건지 고소장 내용조차 피고소인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피해를 받았다면서 왜 가처분도 못하고 왜 제대로 된 고소도 못하고 왜 그렇게 입으로만 항변을 합니까? 안규백 장관도 피해자라고 할까요?
아니 피해자로서 탈영병이라고 지금 정말 이런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왜 안규백 장관은 정보 공개를 못합니까? 피해자라고 하면서 왜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는 못하고 징징대기만 할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창당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갈리는데 결과적으로 뭐 창당 말고 답이 있겠습니까? 한동훈 씨 선택지는 창당하는 거 아니면은 라방 틀고 봉춤 추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한동훈 씨가 우리 조국과 많이 닮았어요. 우리가 한동훈 씨가 부산의 조국, 한동훈 씨가 압구정의 조국이고 조국이 부산의 한동훈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정치 행보도 참 닮았죠. 뭐 부산 중심으로 창당을 하면 되겠다. 오늘 장성철 소장도 그렇게 맞장구를 치던데 그 조국 씨처럼 부산 가서 창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죠. 조국 씨 같은 경우에도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선거를 치르고 의정활동 시작하자마자 감옥에 갔다 왔죠. 입시비리 혐의로 사면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한동훈 씨도 현재 이 당원 게시판 여론조작 사건 본인들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처분도 못 걸고 있는 이 사건에 지금 현재 30건 넘는 사건으로 입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창당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당이 한동훈 당으로 명맥을 이어갈 수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친한동훈 계파들이 참 밑도 끝도 근거도 비전도 미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요. 참 한심해서 말도 안 나온다. 네, 이 한동훈 씨의 파렴치한 행보들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그 계파들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오늘 박정아 의원은 뭐라고 표현을 했었죠? 한번 리피디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숙주 정치다. 이런 표현을 쓰네요. 네, 우리 박정아 의원이 참 제가 알던 박정아 의원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한동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부역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숙주 정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제 정치를 한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의 지금 그건까지 쏟아내면서 격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한동훈 씨는 한마디도 못하고 세계일보 인터뷰는 하고 있는데 측근 그룹들을 시키는 건지 장해찬 부원장의 어떤 증언 주장들에 따르면은 그렇게 열심히 텔레그램에서 그 대응 사주를 하신다고 하던데 그런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숙주정치란 표현을 쓰네요. 지금 숙주정치, 기생정치 가장 열심히 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 당과 정체성도 안 맞고 당심도 등에 업지 못하고 있고 우리 당을 총체적으로 파괴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왜 나가냐와 같은 그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붙어먹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숙주정치 아닐까요? 저는 이런 표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쓰시니까 제가 좀 되치기를 해야겠죠. 이런 게 바로 숙주정치가 아닌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모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도 우리 당의 당론을 어기고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중에 한 명이고요. 특검 통과에도 일조했던 의원 중에 한 명입니다. 전 이런 것들은 단호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본인의 정의를 위해서 비판을 감내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많지만 한동훈계가 안철수 의원을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안철수 의원 적어도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바지를 했고요. 단일화 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인수위원장을 역임을 하면서 우리 국정과제, 100개가 넘는 국정과제를 전부 총괄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토대를 쌓았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에서 4년 넘게 정치를 하셨습니다. 정치를 하면서 한동훈 씨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구경하고 나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하하호호 시시덕거릴 때 묵묵히 자리에 앉아서 참담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한동훈 씨가 김문수 후보 이름도 안 적힌 그 옷 입고 와서 한동훈을 연호하는 그 한동훈 팬클럽들, 사이비 팬클럽들 틈바구니에서 친윤 떨거지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10분 동안 나였으면 달랐을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일장 연설을 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조기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안철수 의원은 뛰었고요. 안철수 의원은 모두가 자리를 비운 개표 현장 상황실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적어도 우리 당의 조직 구성원으로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우리의 후보를 선택해준 여러 유권자들, 국민들의 의사를 받들면서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뭉클한 지점이 안철수 의원이 늘 우리 당의 손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한동훈 씨를 직격을 하면서 우리 당의 얼씬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안철수 의원이 4년 동안 밟아온 궤적과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동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를 동지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더 아팠겠죠. 그런데 그런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뭐 한동훈 씨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몇 달 되셨나요? 몇 년 되셨나요? 비대위원장 사실상 지목받아서 들어오면서 쫄래쫄래 입당한 게 처음 아닙니까? 그때 국민의힘 당원 가입조차 한 적이 없는 사람들 주르르 데리고 와서 국민의힘 뭐 전부 다 당원 가입 활동 따져보면 합쳐도 1년도 안 될 만한 사람들 다 모아다 놓고 그 비대위라고 꾸려가지고 소꿉놀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씨가 무슨 그 안철수 의원에게 보수 정통성을 논하고 그 개파들이 숙주정치 이따위 표현을 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보수랑 하나도 관련 없으면서 그저 한동훈이 공천해줬으니까 한동훈 씨 뒷공문이 열심히 따라다니는 그런 개파분들이야말로 이런 말을 들어 마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범수 당시 사무총장, 박정아 당시 비서실장, 한동훈 씨 부역한다고 우리 당사문 활짝 열어주고 온갖 말 같지도 않은 언론 플레이 열심히 동조하면서 한동훈 씨 부역했지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뛰었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지금 숙주니 뭐니 이따위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객관화가 안 되니까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께 원성과 성토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친한동훈계의 이 스피커들이 쏟아내는 막말들 전부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민주당 패널에 한 발언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좀 데려가라 하니까 민주당도 극구 사양을 하면서 한동훈은 반정치에 기댄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저 한동훈이 당대표가 아닌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후보가 아닌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닌 게 불만이고, 한동훈이 주인공이 아닌 게 불만이고, 그런 게 바로 반정치 아니면 뭐겠습니까? 조직도 당도 국가도 아무것도 상관없고 동지들도 필요 없고 정권도 필요 없고 오직 한동훈만 주인공 만들고 싶으면 한동훈 당을 차려서 나가세요. 그게 정답이다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조갑재 씨와 장성철 소장이 정말 맞는 이야기를 하셨다, 부디 그렇게 하셔라 생각이 되고, 자생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동훈 복당 물 건너갔구나, 이제 창당밖에 수순이 안 남았구나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딱 조국처럼 정치하시는 한동훈 씨가 가야 될 길은 뭐 다음 총선 때 뭐 운이 좋으면은 당원 게시판 재판 전에 총선을 끝낼 수는 있겠죠. 뭐 총선 끝내고 나서 재판을 마저 받으시든지, 네, 그렇게 정치 행보를 가름을 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언감생심 복당이니 당권이니 꿈도 꾸지 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정리를 좀 드렸습니다. 한동훈계 패널들이 이 총 출동을 한 걸 보니까 여러모로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늘상 우리 박민영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최근의 소식을 전해드리죠. 이미 지난 금요일부터 한동훈이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렸다. 저는 확정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서 소스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한동훈이 주말 내내 엉뚱한 소리만 하더니 이제 오늘 와서는 민주당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한동훈이 민주당 그 멱살 잡는 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독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이 잠수함 수주 60조짜리 잠수함 수주 방산 수주가 불발돼서 비판을 하니까 한동훈 씨는 정권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뉴이재명을 하고 싶어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또 당내에서 카운터 펀치를 맞고 나니까 또 민주당에 들러붙어서 나랑 토론하자 하는데, 우리 한동훈 씨는 본인이 토론 잘한다고 착각을 좀 하시나 봐요. 본인 화술에 좀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또 토론대회에는 좀 잔뼈가 굵지 않습니까?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 토론대회로만 12번 우승을 했던 입장에서 우리 한동훈 씨 같은 정도의 토론 실력은 토너먼트 나가면은 32강 기준 16강 간신히 갈까 말까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저 우리 정치 지형이 86세대가 중심이 되면서 뭐 토론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 뭐 순발력 같은 것들이 부족한 분들이 좀 주로 정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깐족깐족거리면은 이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일부 연출이 되는 건데,
한동훈 씨가 토론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 어떤 객관식 시험 중심의 어떤 그 수능 중심 체제를 오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학력고사 체제를 오래 유지를 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한동훈 씨가 이 노회한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조금 그냥 아무튼 뭐라고 하긴 하네, 그 정도의 인상을 심어주는 거지, 본인이 토론 잘한다고 착각을 하는 모양으로 무슨 민주당에 무슨 자신 있으면 나랑 뭐 보안수 사건 토론을 하니마니 그런 얘기하는 거 참 보기 우습다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딱 한동훈 씨 같은 그 토론 스타일에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딱 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씨가 뭐라고 막 깐족깐족 막 딴소리 하면서 뭐 쟁점 전환하면서 막 구구절절 막 입장문 내고 국면 전환, 화제 전환, 막 시선 전환 하려고 할 때 안철수 의원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쩌라고? 이거를 대답해봐. 요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야지. 증거를 가져오라니까, 형광펜을 그어보라니까, 선 그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딱 하나 팩트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우리 한동훈 씨가 바로 도망을 갔죠. 뭔 토론을 하고 말고 합니까? 맨날 패소하고, 맨날 그 토론하면은 그 논지 이탈하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맨날 그 화제 전환식으로 근거도 없는 이야기만 하는 게 한동훈 씨의 토론 방식인데, 참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이 한동훈 씨가 토론 잘한다고 착각을 할 정도로 낙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새삼 들고요.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권의 토론 문화 참 많이 바뀌어야겠다. 조금 더 품격 있는 정론의 정책 토론이 자리 잡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제가 한동훈 씨를 보면서 한 번 더 해봅니다.